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경기교육 6급 핵심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은 행정실장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주무관입니다. 제도적으로 좀 강등이 된 케이스고요. 저희 핵심인재 연수생 40명이 어제와 엊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정책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좀 달달 외우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앞에 말씀하신 두 분처럼 안 보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리해 주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서는 생명체에 대한 아브라함 계열 신화, 신앙에 바탕한 창조론과 찰스 로버트 다윈을 필두로 한 진화론에 대한 논쟁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이론 모두 생명의 시작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의 시작뿐만 아니라 생명 현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논쟁에 기초하여 오늘의 키워드인 갑질의 주체, 갑의 출현과 갑을 관계의 특성에 대한 고민 등을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은 태어나면서부터 갑이었을까요? 사람은 시작부터 어머니의 태반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고 태어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게 된다면 갑질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죠. 갑질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발단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리짓기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갑질할 여력이 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DNA 속에 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갑의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사회학적 진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과 달리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교하기 때문에 배움의 결과는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서 사고와 행동 전반에 있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DNA 속에 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배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발현될 수도 있고 제어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갑질의 주체인 갑도 한때는 을이었으나 점점 갑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며 을에서 갑의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고차원적 성취 욕망, 보상 심리 등을 뛰어넘는 갑질의 학습과 진화, 대물림이 발생한다는 것이 갑의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떼는 갑 자신이 을이었을 때 경험한 그러한 여러 가지 갑질, 여러 가지 또 많이 보고 배우셨겠죠. 그런 것들을 현재의 을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미 책자를 보셔서 조금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긴 해요. 자,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왼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른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본 스트레칭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자리에서 일어서실 때 약간 뭐지? 하는 느낌? 두 손을 들 때 깍지 끼고 스트레칭 하나?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고 왼발을 들으셨을 때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하는 혼란 그런 것도 있으셨고 또 제가 오른발을 들으라는 말씀 드렸을 때 찐 당황 또는 짜증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책자를 보신 분들은 그 책자를 보면서부터 짜증이 나셨을 겁니다. 이걸 하겠구나. 예.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패널인 제가 청중이신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갑질을 시전하여 보였습니다.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다 기분이 매우 나쁘셨군요. 저는 패널로서 청중이신 여러분들이 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제가 왼쪽 다리에 이어서 오른쪽 다리까지 들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이번 토론회에 정말 불필요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힌 이유는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지점은 어디인가를 함께 체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괴로운 분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손을 머리로 번쩍 들으실 때 괴로우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왼발을 들으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괴로움을 느끼셨을 것이고 아주 소수의 특이하신 분들은 오른발을 들으시라는 요구에도 전혀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기도교육청 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저마다의 괴로움을 느끼는 지점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괴롭힘과 괴로움의 대응 관계 속에서 크게 4가지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갑이 괴롭히지도 않고 을이 괴로움을 느끼지도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있죠. 갑이 괴롭히고 을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문제적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명확한 안 괴롭히고 괴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괴롭히고 괴로움을 느끼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명확한데요. 이런 경우 외에도 특이한 을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기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갑이 괴롭히는데도 을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거나 갑이 괴롭히지도 않는데 을이 괴로움으로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괴롭힘과 괴로움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과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2가지의 비대칭적인 경우 모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갑의 괴롭힘은 과연 정상적일까요? 갑의 괴롭힘 자체가 문제적 행위이며 갑질은 한순간에 발현되는 것이 보기 어려우므로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을과의 근무에만 표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무실 안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을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을이 공존한다면 괴로움을 느끼는 을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방공무원은 통상 2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을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갑이 괴롭히지도 않는데 을이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과연 정상적일까요? 사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괴롭히는 갑은 아니지만 검토자, 결재권자로서 하위 직급자의 계획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업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을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을은 그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겠지만 어떤 을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업무 절차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신만의 업무 스타일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갑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식과 내용이 빠졌다면 그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요즘같이 무수히 많은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그 내용이 복잡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FM 지시에 대해 AM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 중 누구나 DNA 속에 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을로서 살아가다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갑이 됩니다. 을로서 경험하였던 갑질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하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을뿐만 아니라 갑 본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또한 괴롭혀서 괴로운 상황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괴롭힘을 수반하지 않는 괴로움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근본적으로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어린 후배이자 어려운 선배이며 괴롭힘일 수도 있지만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사회에서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갑이라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갑 너머의 존재, 해탈의 경지, G.O.D, 갓으로 진화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DNA 속 갑으로 발전될 가능성에도 굳은 살이 생길 것이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짐하는 의미로 갓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함께 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34페이지에 있고요. 제가 원래 되게 길게 장황하게 썼다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네어절씩 좀 제가 먼저 한 줄씩 한 줄 읽으면은 여러분께서 바로 이렇게 받아쳐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과 거절을 미워하지 말자. 이유와 근거로 공감을 받자.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지시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자. 필요하지 않은 일은 줄이자. 편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